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역학이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네 얘기고 그냥 막 짜집기해서 한 거 아니냐. 팩트, 사실을 한번 밝혀봐라. 역학에서 나와 있는 그 주요 이론들이 과연 팩트냐 사실이냐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받았고, 저는 받기 이전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역학을 하면서 이게 진짜 학문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리를 진짜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건 뭘 생각했냐, 과학적 팩트, 과학적 사실과 한번. 왜? 아까 서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서양은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 서양은 두 가지를 분리하면서 팩트는 팩트대로 봤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봤어요. 사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거를 근거해서 역학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먼저 큰 카탈로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예요. 도덕경이 이렇게 나와요. 도생이요, 도에서 하나가 나왔고, 일생이요, 하나에서 둘이 나왔고, 이생삼이요, 둘에서 셋이 나왔고, 셋에서 넷이 나온 게 아니라 삼생만물이, 3에서 세상 만물이 나왔다. 부음이 포양하여. 자, 여기 부음이 포양하여. 자, 음이 등지고 양을 포 안았다는 거야. 자, 부음이 포양. 음이 등지고 양을 포 안았다. 부음이 포양하여 충기로야. 기운이 충한 가운데 조화를 이룬 것 속에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 명리책도 그렇고요, 이제 다 책을 보면 동양 서적들을 다 보게 되면요, 이거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지만 주역 서문도 제가 핵심 구조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항상 우주 창조론부터 나와요. 신기해. 아주. 우주를 어떻게 봤냐.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선인들이 우주를 어떻게 봤냐, 이거 우주를. 그런 시각과 각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주역 서문회입니다. 이게 주역 서문 여러 가지 전에 요 중에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거예요. 만물지생. 자, 여기는 삼생 만물이다 그랬죠. 만물 나오고 부음이 포양하여 충기로 위하다 이렇게 나왔죠. 부음이 포양과 만물이 나왔어요. 자, 만물지생. 세상 모든 만물은 생해졌다. 어떻게? 부음이 포양으로. 신기하게도 사실은 노자 사상과 주역은 원래 서문을 공자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 그러나 하여튼 좀 나름대로 상대되는 주역 서문에 있는 것하고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부음이 포양이다. 이 단어. 이 부음이 포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두 번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막부류 태극이요. 태극이 아닌 게 없고 막부류 아니다. 세상 모두를 둘로 갈라진 게 없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게 상당히 주역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데, 모든 건 둘로 갈라졌다는 거야.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을. 그 뭐냐? 남자, 여자, 위, 아래, 좌우 다. 세상 모든 건 한번 여러분들인데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다 둘로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이 자연의 이치. 그 둘로 갈라져 있는 그 모습만 본 게 서양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더. 서양에서 얘기하는 과학, 동양 철학 얘기보다 설득력이 더 있어요. 과학에 대한 얘기 더 팩트예요. 더 믿을 수 있어요. 왜? 둘로 있는 거 둘로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나죠. 막부를 태극이 아닌 게 없다. 중요한 거는 이 음양이 절대 보이는 건 각각으로 돼 있으나 이 음양이 서로 태극이라는 거로 묶어져 있지 않고서는 이 음양이 갈라져 있을 수도 없고, 태극 자체가 하나이면서 둘로 갈라져 있는 게 모여져 있는 모습이 태극이다. 서양에서 얘기한 한 단계 위에요. 즉 모든 거는 음양으로 갈라져 있으나 그 음양으로 갈라져 있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다? 태극이 있다. 음양이 합쳐져 있는 그 태극이 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불교에서도 얘기했죠. 마음법은 귀일한데 일기는 하천이다. 세상 모든 마음법에 대한 것, 모든 법칙과 모든 거는 귀일, 하나로 귀일하는데 그 하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게 대표적인 현재 우주 천체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체 이론에.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나오는 거고 우주 천체 이론이에요. 뭐냐면 지금
과학적으로 나오는 팩트 중에 가장 한 게 우주 대우주 폭발론이에요. 한 점에서 폭발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하나에서. 결국은 하나로 귀결하게 되어 있는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추상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노자 도덕경에 대해 가지고 이 좀 내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이거를 현대 물리학적인 해석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그 도덕경 첫 문자가 이겁니다. 도생이료. 도, 즉 아무것도 없는, 즉 이게 도라고 하는 거는 무국의 상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국에서 상태에서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유에서 1이 나온 게 아니라 도에서 나왔다. 도라고 하는 건 결국 무국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주역에도 이런 얘기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아까 얘기했던 우주 대폭발, 즉 빅뱅 이론에 나오는 것과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이게. 자, 예전에는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우주는 원래 있었다. 원래 있었던 우주였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내려온 나온 일반 상대성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각종에 의해서 봤을 적이 아니다. 우주는 창조됐다라는 걸로 나오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생이요. 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가 둘을 만들었다. 하나에서 둘이 생겼다. 자, 하나는 태극인데 태극에서 음양으로 갈라졌다. 즉 남자 여자가 그 아기를 갖기 위해서 정자 남자가 합쳐지죠. 하나로 합쳐졌죠. 하나로 합쳐졌죠. 자, 이 상태는 바로 태극의 상태예요. 자, 그럼 태극의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야. 현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 남자 또는 여자로 나와야 돼요. 남자 또는 여자. 그렇잖아요. 남자 또는 여자로 나와야 돼요. 그게 통상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약 임신에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되면은 남성, 에스테로겐이 많으면 여성으로 바뀌어요. 2주에서 3주가 바뀌지. 그때 결국은 남자 또는 여자로, 즉 하나에서 둘로 결국 음양으로 갈라져요. 우리가 보이는 건 지금 음양이에요. 자, 이렇게 둘로 나왔는데 둘에서 셋이 생겼다. 자, 즉 음과 또는 양이 나왔는데 이 음양이 새로운 걸 크리에이트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중간 조종자 셋이 있다. 조종자의 셋이 있다. 즉, 이 셋 조종자. 그래서 우리 삼정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물체를 세울 적에 두 개로는 무너지죠.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세 개를 세웠을 때 안정적으로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게 삼각도법이라는 건데 내가 저기에 거리를 알려면 두 점의 위치만 알면은 저 거리가 구해져요. 그걸 바로 삼각도법이라고 해요. 즉 3이라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뭔가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세 개만 알면 돼요. 그게 3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셋에서 세상 만물이 만들었다. 삼생 만물이다. 자, 셋에서 만들어졌다. 즉 음양의 조종자까지 모두 조화를 이뤘을 적에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게 부음이 포양이다. 자, 음이 등을 쥐고 양을 품는 실체의 모습이. 자, 이 모습은 어떠냐? 부음이 포양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 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모든 물질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자로 되어 있죠.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은 바로 원자입니다. 근데 그 원자를 해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더라? 이 모습이더라. 어떤 모습이냐? 바로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핵에 전기를 넣어보니까 핵이 플러스 전기를 나타내더라 이거야. 핵은. 그리고 핵 주위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건 마이너스더라 이거야. 즉 핵을 가운데 두고 전자가 막 돌고 있어. 이게 무슨 모습? 원자의 모습. 이게 원자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야? 부음이 포양. 음이 등지고 음이 바깥쪽 등졌죠. 뭐를 안고 있어? 양을 안고 있죠. 이게 부음이 포양이에요. 이게 부음이 포양. 이게 부음이 포양이야. 원자의 모습을 그분들은
원자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러나 세상 만물의 가장 기본은 부흥포양이라고 이 사람들은 본 거야. 뭐로? 직관, 깨달음 하나로 봤기 때문에 이분 그걸 부흥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가장 기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난 노자의 얘기가 더 놀라운 게 여기에 삼생만물이다. 이 얘기는 주역에는 안 나옵니다. 도덕경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1932년도에 1923년도인가 일본에 있는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자가 두 개가 되면 헬륨이 되고 전자가 하나가 되면 수소야. 그럼 이게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지냐. 어떻게 전자가 숫자가 늘어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원자라는 모습은 똑같은데 이게 전자가 두 개면 헬륨이요 하나면 수소고 이런 변화를 막 해. 그럼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원자라는 모습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그럼 이 변화를 주는 게 뭐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서 생각한 게 중성자. 아, 여기에는 중성자, 중간자 같은 게 있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유과가. 아, 핵 안에는 양성자만, 즉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종 통제해주는 바로 중성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유과가 논문을 냈어요. 그로부터 한 6, 7년 지난 다음에 미국의 과학자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누가 받았겠어요? 발견한 사람이 받았겠어요?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받았겠어요? 아니에요. 쓴 사람이. 유과가 받았어요. 유과가. 바로 삼생만물입니다. 이 안에 이게 다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를 하나 갖고 있으면 수소고 전자 두 개 갖고 있으면 헬륨이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기로위야. 충기로위하라는 거 이게 이것도 참 대단한 글이에요. 이게 충기로. 자, 충기. 자, 기운이 충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뤘을 적에 세상 만물이 됐다. 부흥이 포양한 상태에서 충기로, 즉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닥쳐서 깨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조화를 이뤘을 적에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다는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철분이라는 게 있죠? Fe 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철에 대한 영리적 해석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Fe 철이라고 있는데 이 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철을 만들려면은 우리 이 상태에서 철을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철이 만들어졌냐? 지금의 태양이 약 10배 또는 100배 이상 되는 태양이 폭발을 해야지만 철이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우리 태양계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는 철이 그 전에 만들어졌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철이나 여러분들 여기도 철이 있죠? 이 철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 우주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고 몇 수십억 년 가 있는 있는 모든 철도 다 지금으로부터 몇십억 년 전에 지금 태양계가 만들기 훨씬 전에 만들어졌던 철과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우주와 다 공유가 되고 태양계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공유되고 모든 물질은. 그래서 결국은 모든 물질은 핵 융합 또는 핵 폭발에 의해서 다 물질이 만들어요. 즉 어떻게? 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 그게 만들어진 게 현재의 원자. 자, 그래서 도생이요, 일생이요, 삼생만물, 이생삼요, 삼생만물의 부음이 포함한 충기로위하다.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과학의 진리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뱅 이론서부터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 문구 하나로, 한 줄기 하나로 다 설명을 해요. 이 하나로. 요거를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인데, 자, 바로 이거죠. 자, 노자도 부음이포양 충기로위하 주역성도 만물지생 부음이포양. 부음이포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노자에서도 나오고 주역서문에서도 나오고 부음이포양 모습 자체가 바로 원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우주 창조의 원리와 이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역 서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주 창조가 됐는지 아까 원래 대부분 설명이 됐어요. 주역에서도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하고 이제 주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세상 만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노자연은 그게 안 나왔죠. 자연의 이치에 대한 얘기만 나왔고, 그러면 우주자연을, 그러면 너는 과연 우주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노자연은 안 나오고, 그게 주역에 나와요. 주역 서문에. 자, 여기서 나오는 수물상이라는 게 태극의 원리서부터 수물상에 대한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제. 자, 주역 서문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나.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생이료 이렇게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선천하이 개김을 하고. 선천이 이건 우리가 선천세기 후천세기 따지고 하는데 이러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자, 한자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게 꼭 맞고 이게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자, 선천이라는 건 먼저 천하의 개김을, 자, 먼저 세상 만물에서 물건이 먼저 나왔다는 거야. 폭발을 얘기해. 폭발. 먼저 천하의 개김을 하고, 자, 먼저 천하에 있는 열렸다 이거죠. 물이 열려서, 즉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일단은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영상이 좀 나와요. 그걸 잘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후천하의 성기무야. 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뭔가 법칙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법칙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요게 마치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우주가 최초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다음에 그 우주가 돌아가는 핵심이 있어요. 그 운동법칙이 그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문 조금만 열까요? 에어컨을 끌까요? 아니요. 그러면 더 답답해 질 것 같아요. 문 열. 네, 살짝만 열어두고 하시면 너무 많이. 예.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영상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뭐 시고 극기수. 자,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수가 만들어졌다 이거. 자,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범위긴 한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데, 수와 물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물과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수가 극을 함으로써, 자,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도 되는 거. 이런 숫자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수 그러면은 우리는 셋만 생각을 하죠. 셋. 근데 수는 물질의 본성을 나타내요. 수라고 하는 거 자체가. 물질의 본성을 나타내요.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서 이제 극을 함으로써 수가 되고, 그 수로서 이정천하지상, 세상에 상이 만들어진다. 자, 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징조와 모습을 나타냅니다. 야, 내가 무슨 징조와 무슨 모습을 나타내느냐? 요게 바로 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참 세상의 모든 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왜 인간은 키가 작게는 160, 크게는 2m까지 되면서 왜 눈은 2개고 귀는 2개고 코가 하나가 돼 있고 할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진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자연 환경에서 지능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육체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 상태예요. 즉,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인간이라는 객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바로 이러한 상과 모습을 갖고 있어야 이 인류에서, 즉 이 현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환경이 바뀌게 되면은 그 환경에 바뀌어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쉬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평균 기온이 10도나 20도가 올라갔다 이거야. 인간이 만약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환경 속에서 살 수 없고 인간은 다 도태가 되겠죠. 그럼 살아남는 건 뭐예요? 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바로 상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나 징조라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재밌게도 여기서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수는 바로 상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낙서는 순수하게 수거든요. 수를 갖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자,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라고 그랬어요. 자,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학적 산술, 수학적 어떤 표현으로서 세상 만물을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현대 양자역학, 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미시의 세계를 보는 게 양자역학이죠. 아까 원자 얘기했는데 원자 이하의 세계를 보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눈이나 인식으로서 그 세계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양자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로 알려줄 수 있다? 바로 행렬역학 수로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로서. 즉 숫자로서 수의 어떤 것으로서 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 그만큼 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찾으려고 하는 게 천하의 기륭 아닙니까? 야, 이 길 아니야, 흉하냐, 뭐 이런 걸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륭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상을 어떻게 보느냐, 상의 형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기륭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주역에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이 만물지생 두미포양하야 막부를 태우고 막부를 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딱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결국 물, 그 다음에 이런 물은 수가 극함으로써 어떻게 상으로서 나타내고 상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미래의 기륭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모든 근본적 철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태극 이론에서 나온다. 그래서 태극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수물상. 자, 이런 수물상은 이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 물수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를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원류가 어디냐? 주역 서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